네, 안녕하세요. 카단말기 포스TV 대표 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선카드 단말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KCP P4100Q 모델입니다. 이 단말기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며칠 전에 그 무선카드 단말기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넉넉하게 용지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자 번호하고 단말기 아이디를 집어넣을 거고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지 설정 등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사업자 번호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일단 정보 다운로드에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고요. 이 업체는 인천에 있으니까요. 지역 번호는 03이고요. 사업자 번호는 705. 이렇게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31 01355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 벤 부여 단말 번호는 저희가 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디가 100 38 09891. 자, 아이디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입력하면 되겠고요. 출력. 자, 그러면 세팅은 이제 세팅은 지금 한 50%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사업자 번호와 이렇게 이제 아이디를 집어넣게 되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죠. 업체 이름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또 해드릴게요. 특수를 눌러주고 1015입니다. 그리고 단말 정보에 가셔서 전표 설정을 좀 해야 됩니다. 9번. 매출 전표 설정, 회원용은 선택 출력으로 하시면 되겠고, 가맹점용은 출력, 그리고 현금용은 출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쇄 농도도 한번 해볼게요. 인쇄 농도도 좀 진하게 해볼게요. 여기 이제 0 2개짜리는 업이고 0 3개짜리는 다운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말 선택 정보에 가서 카드 번호 수입력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사용.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정보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부저 설정도 좀 중요하더라고요.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 설정으로 가서 초기 화면을 가맹점명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장미 장식이라고 떴죠. 자, 기본적인 세팅은 다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KCP P4100Q 모델,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말기는 신용카드 결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삼성페이 결제도 스마트폰 뒷면이죠. 뒷면을 여기에 대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등도 결제할 수가 있다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자, 카드 결제할 때는 그 전에 한번 기본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전은요, 여기에다 충전을 합니다. 여기에 충전이라고 쓰여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에 충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충전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계가 이제 멈추거나 그런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떼서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리셋 버튼이라고 있을 겁니다.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리셋 버튼. 그죠? 뾰족한 걸로 눌렀다 떼게 되면 다시 재부팅이 되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뒤를 보면 여기에 배터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반드시 필요하죠.
서명할 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심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KCP P4100Q 모델입니다. KCP P4100Q 모델은 통신사가 SKT고요. 월 통신비가 11,000원씩 매월 11,000원씩 발생을 합니다. 무선카드 단말기를 쓰든 안 쓰든 월 통신비는 11,000원씩 내고 사용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교체할 때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빼면, 자, 빼볼게요. 자, 빠지죠. 예. 넣을 때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찌르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뺄 때는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잘못하면 이거 부러질 수가 있어요. 끝부분이.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잡고 이렇게 빼주는 게 좋습니다. 배터리는 이게 가격이요. 약 한 15,000원, 16,000원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는 여기 K 있죠. 이 K가 이런 모양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꽂아줄게요. 그리고 전원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배터리를 뺐기 때문에 전원이 꺼졌어요. 시스템을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멘트가 떴죠. 그리고요, 여기에는 용지가 이제 장착이 되는데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잡아 당겨 준 다음에 이렇게 제끼면 여기 안에 용지가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용지 교체할 때는 새 용지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띈 다음에 이걸 이렇게 넣어 주시고 닫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닫으면 안 되고요. 이걸 밖으로 빼야 돼요. 빼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끼우면 안 됩니다. 설령 끼운다 하더라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용지를 집어넣은 다음에 밖으로 빼요. 반듯하게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죠. KCP P4100Q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밑으로 힘껏 눌러주세요. 딱 소리가 납니다. 소리 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용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쪽은 백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이 이게 뒤쪽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백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나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을 바라보면 되겠죠? 백지가 본인을 바라보고요. 글씨가 쓰여 있는 부분은 뒤로 향하면 되겠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뜯는 게 좋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비스듬히 한 다음에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절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체결을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자,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는 이렇게 칩이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쪽 부분이 있죠. 이렇게 칩을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3,69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말까요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럼 고객님에게 여쭤보면 됩니다. 고객님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출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2번. 자, 그러면 한 장 뜯습니다. 또 한 장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 가맹점용이라고 쓰여 있고요. 첫 번째 나온 것은 이렇게 고객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고객용 영수증과 카드를 이렇게 함께 고객님에게 주면 되겠죠. 요즘에는 뭐 용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자, 그 다음에 결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이 부분, 칩 부분이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56,300원 해볼게요.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할부 계열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자, 할부 계열수는 일시불을 고객이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어떠한 버튼도 만지지 마시고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고요. 고객이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4개월을 원하면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일시불은요 그냥 입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을게요. 자, 62,000원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정해볼게요. 정정은요, 이 노란색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계열수란 멘트가 나오죠. 고객님 몇 개월 내드릴까요? 하면 일시불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볼게요. 서명하라고 하죠. 서명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말까요? 자, 고객이 원하면 출력, 원치 않으면 미출력하면 되겠죠. 자, 미출력 해보겠습니다. 한 장만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장만 나옵니다. 자, 62,000원짜리 결제가 됐죠. 자, 영수증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수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카드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카드 번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제 일시 24년 3월 25일 날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금액이 나와 있죠. 62,000원. 그리고 맨 밑에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장미장식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수증이 구성된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수증을 취소했으니까요. 자, 영수증을 결제했으니까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거래 취소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거래 취소라고. 그리고 여기 3번이 취소 버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을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3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1번이 신용거래 취소고요. 3번이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자, 이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도 영수증을 여러 번 결제할 수가 있겠죠. 뭐 30개 결제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10개 결제하는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업체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결제한 신용카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가 있죠.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에 거래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3번 직전거래 취소해서 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있죠.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신용거래 취소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시 취소 눌러볼게요. 자, 직전거래 한번 눌러볼게요. 3번. 자, 56,000원이 62,000원이 맞죠? 그죠?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금액 62,000원, 그리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수증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 승인 번호예요. 여기 승인 번호 있죠. 이 승인 번호가 영수증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택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장 번호죠. 이 승인 번호를 알아야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줘 볼게요. 카드를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칩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다시 취소 눌러주고, 자, 마지막에 결제한 거니까요.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3번. 그리고 자, 확인되었으면 카드를 넣어달라고 합니다. 넣어주면 되겠죠.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명을 하라고 할 겁니다.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서명을 했죠.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이상인 금액을 취소할 때도 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출력할까요? 미출력할게요. 1번. 그러면 한 장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장이 나왔죠. 자, 그래서 62,000원이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에 결제한 거 있죠. 33,690원짜리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자, 마지막에 결제한 영수증이 아니죠. 그러면 직전 거래가 아니죠. 그러면 그 이전에 거래한 겁니다. 그 이전에 거래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신용거래 취소서 하시면 됩니다. 1번. 자,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죠.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카드를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카드를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멘트가 나오는지 보세요. 총 취소 금액. 취소 금액이 얼마였나요? 3,690원이었죠. 이 멘트대로 하나하나씩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눌러준 다음에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원거래 매출일자가 나옵니다. 이 원거래 매출일자는 언제 그 카드를 결제했느냐, 그 뜻입니다. 자, 확대해 볼까요? 원거래 매출일자가 25일이죠. 오늘이 24년 3월 25일 날 오늘 했습니다. 만약에 이 거래가 어제 거래한 거면 24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밑에 정정 버튼이 있죠. 이 정정 버튼을 눌러서 자, 24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쵸? 근데 오늘이 25일이니까 오늘 결제한 거니까요. 자, 25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거래 매출일자의 개념은 그 카드를 언제 결제했느냐, 그 뜻입니다. 승인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번호는 영수증에 반드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승인번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00623 이렇게 623이네요. 자, 승인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고 그러면 출력, 미출력할게요. 그래도 고객용은 나옵니다. 가맹점용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취소를 또 해봤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잡아당겨 주시면 깨끗하게 뜯어집니다. 3,690원이 취소가 됐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삼성페이를 또 의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자, 삼성페이를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취소까지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준비됐고요. 자,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페이 준비가 됐고요. 자, 비밀번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뜨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부분입니다. 이 밑부분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금액 누르라고 뜨죠. 금액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3,680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할까요? 미출력 해볼게요. 1번. 그래도 가맹점용은 출력하게끔 되어 있죠. 자, 결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있죠. 거래 취소. 자, 그 다음에 1번이 신용거래 취소, 2번이 현금거래 취소, 그리고 3번은 직전거래 취소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3번 직전거래겠죠? 자, 보시면 카드 번호가 나와 있죠. 맨 위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그리고 금액 나와 있습니다. 3,680원. 그리고 승인 번호까지 나와 있죠. 자, 맞으면 카드를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삼성페이는 다시 돼야 될 겁니다. 대볼게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고요. 자, 됐죠. 그러면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다시 취소. 자, 직전거래죠. 3번이죠. 직전거래 취소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를 대야 되겠죠. 다시 카드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그쵸? 카드를 대면 됩니다. 대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뒷면입니다. 뒷면을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됐죠? 그리고 출력.
밑출력 할게요. 자, 취소가 됐습니다. 뜯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고. 자, 어때요? 삼성페이 결제도 쉽죠? 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뒤에 보면 이렇게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페이죠. 그 매장에 오신 손님들 중에서 바코드를 내밀거나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죠, 이게. 카카오페이를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결제하기 있죠. 비밀번호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어떤 매장에 손님이 오셔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QR코드를 내밀면서 결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스캐너가 바로 이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를 활성화시키면 되겠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여기 신용거래라고 있죠.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보세요. IC카드를 넣어주세요. 바코드 사용 가능. 뒤집어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합니다. 이때 갖다 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금액을 누르라고 뜨죠. 카카오페이 승인 요청이라고 뜨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출력. 근데 가맹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업체는. 자, 미등록 가맹제로 뜨죠. 왜냐하면 이 장미 장식이라는 업체는 아직 카카오페이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제한다는 거,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신청을 해서 가맹점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또 카카오페이 결제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신한카드라고 있죠. 여기 신한카드. 이게 웹카드예요. 이 웹카드도요. 뭐 KB페이, 국민페이, 뭐 신한페이, 롯데페이도 있죠. 카드사마다 이미 모든 웹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신한페이처럼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그죠?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웹을 깔고 그 웹에 본인의 카드를 등록을 해서 결제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카드를 바로 웹카드라고 합니다. 이 웹카드 결제 방식도요, 바코드 결제 방식이 많아요. 자, 볼게요. 자, 실제로 결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코드하고 QR코드라고 쓰여 있죠. 이걸 클릭하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QR코드, 바코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웹카드 결제 방식도 이렇게. 자, 실제로 결제해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있죠? 먼저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신용거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스캐너를, 이 바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래 금액이 뜨죠. 자, 거래 금액은 2,546원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출력. 결제됐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결제가 뜹니다. 자, 장미장식에서 2,546원을 결제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바코드와 QR코드를 통해서 읽는 결제 방식들이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웹카드 결제 방식도 있고요. 카카오페이 결제 방식도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페이, 뭐 제로페이, 이런 페이들이 대부분 바코드와 QR코드 결제 방식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는 당연히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겁니다. 그러면 직전 거래 취소도 하시면 되겠죠. 3번. 자, 그리고 카드 번호 나와 있고 밑에는 결제 금액 2,546원. 승인 번호 나와 있죠. 맞으면 자, 스캐너가 다시 활성화가 됐죠. 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다시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 이거죠. 결제 취소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바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준비는 됐고요. 취소 준비가 됐습니다. 자, 취소해볼게요. 취소를 눌러주시고 여기,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직전입니다. 자, 바코드 사용 가능이라고 떴죠? 대보겠습니다. 자, 불이 나왔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출력할까요? 출력할게요. 거래 취소가 됐죠. 아주 간단하게 결제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지금까지 바코드 결제 방식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어떻습니까? KCP P4100Q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다양한 결제 방식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가 있죠. 현금 영수증을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의 개념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 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고객의 스마트폰 번호죠. 스마트폰 번호를 눌러서 해주는 경우고요. 사업자 지출증빙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소비자 소득공제는 휴대폰 번호,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한다. 그렇게 개념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소득공제는 1번이죠. 자, 이때 어떤 걸 눌러야 됩니까? 휴대폰 번호죠. 그 고객의 이렇게 휴대폰 번호를 누릅니다. 그리고 입력하고 금액, 그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눌러주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현금 영수증 눌러볼게요. 사업자 지출증빙 눌러보겠습니다. 이때는 고객의 사업자 번호,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금액을 눌러주시면 바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단말기는 KCP P4100Q 모델은 키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는 비대면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신용거래를 눌러주시고, 자, 이때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죠. 그죠? 카드를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16자리를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누른 다음에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신용거래, 그리고 카드 번호를 누릅니다. 됐나요? 자, 입력.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누르라고 하죠. 밑에 유효기간 누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28년 09. 그죠? 그 다음에 입력하시고 거래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개월수, 그 고객이 일시불을 원하면 그냥 입력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3개월을 원하면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서명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비대면 결제죠. 즉 고객의 카드 번호나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멀리 계시는 고객분의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해서 이 무선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가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고객분에게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어서 비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CP P4100Q 모델에 대한 자세한 사용 가이드 영상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사용 가이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결제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KCP P4100Q로 여러분들의 그 매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